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려고 좀 되게 떨리고 설레고 오늘 괜히 기분이 되게 좋아요. 오늘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20대 때 그냥, 회사원이었어요. 학창시절에 공부 잘했고, 투자자문사에서 일을 했어요. 저랑 닮은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아닙니다. 조금 헷갈리시라고 좀 찾아봤어요. 연예인이더라고요. 예뻐요. 그리고 30대에 저 결혼을 했고요. 남편을 빼먹을 수가 없겠죠. 아이를 낳아서 잘 살았어요.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사에 나올 정도로 그 해외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좀 일가견이 있는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그냥 그런 회사원이었습니다. 안정적이었고 나름 우리 집 좀 그래도 괜찮네, 직업이 다 괜찮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아이를 출산하면서 경력 단절이 왔지만 저희 남편은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그 문제로 인해서 외부적 이유로 회사를 퇴직해서 경력 단절이 오는 순간이 예상치도 못하게 30대에 온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30대 중반에 저와 제 남편은요 이렇게 장사를 했어요. 그 공부도 되게 잘했고 나름 괜찮았는데 내가 장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열심히 했더니 핸드폰 장사를 했는데 잘 됐습니다. 보통 핸드폰 가게 보시면 이렇게 손님이 바글바글하지 않잖아요. 저희 매장은 언제나 사람이 이렇게 많았어요. 멋있던 제 남편은요 핸드폰을 좀 고급스럽게 팔고 싶다며 저에게 흰 장갑을 사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흰 장갑을 사줬습니다. 이렇게 고객님 보시죠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래서 사줬고요. 이런 열정으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 이때 사업 초창기였는데 전국 순위 매출액 61등의 매장이 되었고요. 점점 장사가 잘 돼서 단일 매장 전국 1위에 매출을 올리는 매장이 됐습니다. 끝내주죠? 네. 그러니까 사이가 좋죠? 39세에 제가요, 아이가 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셋째를 임신했어요. 40살이 다 돼서 아이를 낳죠. 그냥 만족한 삶이었어요. 30대에, 40대에 제가 이룬 건 첫째, 둘째 때는 못했던 셋째 아이 돌잔치를 호텔에서 했고요. 정말 누가 봐도 너무너무 다복하게, 행복하게, 여유롭게 뿐만 아니라 돈이 조금 남아 돌다 보니까 나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화장실 2개에 방 4개짜리 30평대 아파트를 엄마에게 선물해 드렸습니다. 유산하기 전에 제가 이룬 것들이에요. 집도 사드리고 인테리어 해드리고 완전 청소업체에다 풀코스로 해드렸죠. 좀 이 정도 딸이면 괜찮죠. 저희 엄마가 진짜 아들 가진 사람 하나도 안 부럽다고 맨날 입에 마르게 그렇게 말씀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정말 다복하고 이렇게 안정적인 삶, 제가 꿈꾸던 삶이죠. 이 삶을 위해서 제가 20대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회사 생활을 하고 처음 해본 자영업까지 남편과 함께 치열하게 정말 누가 저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살았어? 물어보면 진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정말 빡세게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인 삶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아이들 미래, 저 애들이 셋이나 되는데 밥벌이는 하고 살 수 있을까? 부모님, 혹시라도 내가 엄마 생활비를 400만 원씩 드렸었거든요. 요거를 내가 혹시 못 드리면 어떡하지? 엄마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 자영업이 지금 내가 잘 되고는 있지만 언제까지 잘할 수 있을까? 그럼 나 언제까지 해야 되지? 남편은 또 하필 B형 간염 보균자예요. 건강하지만 남편 말로는 난 언젠가 죽으면 암으로 죽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프면 난 장사를 계속 할 수 있을까? 나는 셀카를 이렇게 찍으면 예전엔 꽤 괜찮게 나왔는데 완전 아줌마 한 명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이 괜찮을까? 뭐 등등등 말할 수 없이 너무나도 많이 사라지지 않는 돈을 저렇게 많이 버는데도 그런 걱정거리들이 계속 저에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 진짜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일요일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데 이런 걱정거리가 있으면 나 그냥 괜찮은 건가? 이런 합리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나만 그런가? 나 근데 보통 월급쟁이보다 진짜 많이 버는데? 너무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20대부터 60대까지 그 검색어 키워드가 있어요. 가장 많이 누가 검색을 하나. 걱정거리를 막 검색한 빅데이터를 봤더니요. 20대던 60대던 공통된 걱정거리는요. 시간과 나이와 돈이래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럼 내가 지금 40대인데도 고민을 하는데 30대 때도 고민했고 50대, 60대가 돼도 당연히 저걸 고민하겠구나. 뭔가 근데 이 고민거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으세요? 저는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이 대표님이 인생 주기에 따라서 성별에 상관없이 공통된 걱정거리는 나이와 시간과 돈이라고 했습니다. 나이랑 시간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먹잖아요. 누구에도 공평하게. 근데 돈은 우리가 좀 노력하면 변화를 줄 수 있지 않나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 돈은 조금 어떻게 이 걱정거리 중에 돈부터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얼만큼 삶에 영향을 줄까요? 미국, 선진국이죠. 선진국에 대해서 한번 서치를 해봤더니요. 미국의 20대 청년들도요. 돈과 일, 빚, 집 문제 이게 주요 스트레스 요인이래요. 64%의 스트레스 원인이요. 돈과 일을 지목했다고 합니다. 최근 또 심리학 기사를 찾아봤더니요. 2022년도에 미국 성인들은요. 경제적 걱정을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특히 90%가량의 인플레이션. 물가 오르면 막 우리 막 짜증나잖아요. 그쵸? 선진국인 미국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돈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빨간색 칠한 이 줄이 딱 저에게 와닿았어요. 저는 실제로 돈을 잘 버는데 왜 불안했을까? 실제 소득 손실이나 재정적 타격이 없어도 잠재적인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스트레스, 이게 제가 있었던 거죠. 미래에 대한 불안함, 잠재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생활 속에서 돈이요,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인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직장, 가족, 건강 문제보다 물론 그것도 스트레스 주지만 가장 큰 스트레스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 나이, 돈 중에 돈부터 해결해 보자고 마음을 먹었던 거고 실제로 해결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계속 고민이 되는 거죠. 걱정거리 중 돈,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벌길래 나는 얼마나 벌고 있길래 스트레스를 받을까? 이번 올해 1, 4분기 소득이에요. 2.33인 기준 한 가구 2.33이면요. 저, 남편, 그리고 애까지 있으면 3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남편, 좀 그렇게. 그쵸? 2.33인 기준 500만 원 정도의 돈을 번다고 해요. 대한민국 평균 40대는요. 총 자산이 4억 1천만 원 정도 있고요. 대출은 한 8천만 원 정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 나는 10배를 더 버는데 나는 왜 돈이 고민이 되지? 이 생각을 했어요. 많이 벌면은 고민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왜 고민이 될까? 많이 버는데. 평균 이상 버는데 왜? 유산을 하기 전에요.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혹시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원이라는 책 들어보셨나요? 네, 유발 하라리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의 책의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찮은 정보들이 범람하는 세상에는 명료성이 힘이다. 이론적으로 누구나 인류의 미래에 관해 논쟁에 참여할 수 있지만 확실한 전망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우리 같은 수십억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일일이 조사해볼 여유가 거의 없다. 그보다 다급하게 처리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인데 출근을 해야 하고 아이를 돌봐야 하고 나이 든 부모를 보살펴야 한다. 불행히도 역사에는 애누리가 없다. 당신이 아이를 먹고
업히느라 너무 바빠서 잠시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 인류의 미래는 결정된다고 해도 당신과 아이들은 그 결과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이 말이 있는데 충격받았어요. 나는 내가 불안한 이유는 뭐냐면 돈의 액수가 아니었어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거였던 거죠. 그냥 제가 열심히 사는 건 그냥 현실을 위한 준비였을 뿐이지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민에 잠을 못 이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하는 이때까지 해왔던 방식의 삶 말고 다른 걸 한번 알아볼까라는 당연한 자연적인 사고의 흐름으로 이분의 책을 찾아보게 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많이 들어보셨죠? 로버트 기요사키. 이분의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요. 열심히 일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열심히 일할 때 어디에다가 사다리를 놓는가가 중요하다고 해요. 일해서 부자가 되느냐 아니면 일을 해도 가난해지느냐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돈 얘기잖아요. 돈은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이 4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밖에 돈을 못 벌어요. 첫 번째는 급여 생활자, 직장인이고요. 남편과 제가 자영업을 하기 전에 직업이죠. 그 다음 이 밑에 있는 S라는 거는 자영업자, 전문직을 얘기해요. 제가 지금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는 자영업이 이 S에 속하는 거죠. B는요, 사업가고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I는 투자가입니다. 뭐 주식 1000만 원 투자고 이런 거 말고 막대한 재산 10억, 20억 정도 그 이상의 돈을 투자하는 사람을 투자가라고 해요. 이렇게 딱 반으로 나눠가지고요. 제가 가졌던 직업은 E랑 S잖아요. 회사원이자 자영업자였잖아요. 여기는 가난한 사다리고요. 저 오른쪽이 부자의 사다리라고 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은 수입을 버는 자영업자였다고. 부자인 줄 알았는데 진짜 부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불안했던 거죠. 그러면 부유함은 뭘까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렇게 말해요. 부유함은 물리적으로 일하지 않고도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날짜의 수라고 말이죠. 제가 자영업을 하면서 돈을 잘 벌 때 일요일도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일요일을 쉬면 그만큼의 돈을 못 벌고 일주일 여행을 가면 그만큼의 돈을 못 버니까 모아둔 돈으로 메꿔서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진정한 부유함이 아니었던 거라는 걸 이 책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네, 그러면 궁금하시죠? 이분한테도 많은 분들이 궁금했대요. 현금 흐름 4분면 왼쪽에서 이쪽에서 오른쪽 부자의 길로 가려면 전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대요. 당신이 하는 일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저 길로 가려면요. 먼저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마음이 좀 있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생각하는 방식을 한번 바꿔볼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저 오른쪽 BI로 가고 싶잖아요. 어떻게 갈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뭐 S에서 I로 갈 수도 있고 E에서 B로도 갈 수 있고 다 이렇게 갈 수 있지만 가장 추천하는 가는 방향이 있다. 그 길이 있다. 그 길은 S와 E가 B로 가고 B에서 I로 가는 거다라고 이 방식을 추천해요. 이 책에. B로 어떻게 갈까? 사업가? 뭐 어떻게 가야 될까?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다라고 책에 써 있습니다. 첫 번째, 스승을 찾아라. 알려줄 수 있는. 두 번째, 프랜차이즈를 사라. 세 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가입해라.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하면 빠르게 B로 갈 수 있다고 저 말고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합니다. 거짓말 같죠? 근데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세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에 가입한다고. 프랜차이즈도 예전에는요,
법률에서 이거 불법 아니야? 이런 인식이 있었대요. 근데 지금 우리 프랜차이즈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그러면서 얘기하죠. 새로운 시스템이나 아이디어는 언제나 낯설고 의심스러운 것으로 분류되는 이런 시기를 거쳐야 한다고 말이죠. 여러분이 선택한 네트워크 마케팅이 사실은 저 과정을 이미 거치고 난 끝물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네,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바로 한마디로 유통입니다. 어떻게 유통을 하냐면, 이 심리적인 게 필요한데요. 일단은 이 유통은 미래의 유통이라고 해요. 미래 유통. 그 하버드 경영대학원 덩킨 교수, 경제학자와 엘빈 토플러 다 들어보셨죠? 이 미래학자가 미래에는 이런 방식으로 유통이 될 거야 하고 예측한 유통 방식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인데요. 소비자는 기왕이면 좋은 제품을 기왕이면 싸게, 기왕이면 돈 벌면서 하고 싶으시죠. 그 생산자의 입장에서 내가 파는 사람이면 기왕이면 광고비, 유통비 아끼고 기왕이면 좋은 제품으로, 좋은 제품이어야지 사람들이 계속 살 거니까 그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샀으면 좋겠잖아요. 이런 심리를 두 개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소비자가 유통에 참여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 가능해져요. 근데 옛날에 나온 1920년대, 1980년대 나왔던 이 유통의 방식이 왜 지금에서야 활성화되냐면요. 바로 택배 시스템, 물류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 등 그 이론을 현실화 가능하게 만든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인 거죠. 네, 똑똑한 소비에서 시작되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나도 또한 마찬가지로 제품을 바꿔라, 브랜드를 체인지해라, 사용하던 제품을 유사나로 바꾸면 추가 수입에 대한 기회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소비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소비해야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럼 어차피 내가 쓰는 돈에서 바꾸라고 하니 생활비를 얼만큼 쓰는지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통계청에서 23년도 1분기 자료고요. 2.33인 기준 388만 5천 원 정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 돈 쓰고 계시나요? 집에서? 더 쓰지 않으세요? 그렇죠? 물가가 지금 또 막 오르고 있어가지고 더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388만 5천 원 중에 유사나 제품으로 바꿀 만한 거 뭐가 있을까? 제가 이 항목을 다 찾아봤어요. 일일이 찾아봐서 계산을 해봤더니요. 2.33인 기준 총 104만 8천 원 정도의 금액을 유사나 제품으로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렇게 유사나 제품으로 어차피 쓰는 생활비의 일부를 바꾸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흔들흔들. 네, 생활비의 일부를, 어차피 쓰는 생활비의 일부를 유사나로 바꾸고 유통한다면 어떻게 돈이 될까요? 네, 제가요 올해 두 명한테 유사나 제품으로 샴푸도 바꾸고 아침 식사도 바꾸고 바꿔봐라고 말을 하면 저는 4만 6천 원을 벌어요. 근데 두 번째 해에도 괜찮아서 엄마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 바꿔봐. 뭐 옆집 아줌마한테 바꿔보세요. 한 거예요. 그럼 제가 총 4명을 소개했잖아요. 4명을 소개하면 저는 18만 4천 원을 법니다. 근데 이 4명이요. 제가 소개한 4명이 한 명씩 소개하는 거예요. 내 동생도 좀 바꾸라고 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 해에 한 명씩 소개하면 8명이 되죠. 그러면 36만 8천 원을 벌고요. 그 다음 해에 또 8명이 한 명씩 바꿔보라고 한 다음에 1년에 한 명, 그럼 16명이 되고 73만 6천 원을 벌어요. 이렇게 쭉쭉쭉쭉 10년, 1년에 한 명씩 모두가 바꿔보라고 얘기해서 10년 후가 되면요. 총 1024명이 유사나 제품으로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2년간 매년 내가 2명씩, 그 후 모두가 매년 1명씩만 소개하면 유사나 제품으로 바꿔보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 저를 보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활비의 일부를 유사나로 바꾸고 유통하면서 생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떻게 돈이 되는지 조금 더 볼게요. 유산화를 하면 이렇게 가상의 공간에 나, 1, 2, 3이라고 보이시죠? 이게 제 돈 벌 수 있는 가게거든요. 이 가게가 생겨요. 저는 한 달에 4주에 한 번 약 50만 원 정도의 제품을 유산화 제품으로 바꿉니다. 유산화는 매주 돈을 주는데요. 우리 생활비를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받고 정산하잖아요. 그렇듯이 유산화도 4주에 한 번씩 제품을 구매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4주에 한 번씩 제품을 구매하면 1년은 52주니까 총 나는 13번 제품을 구매하는 거고요. 또한 저도 13번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2번 받을 수도 있고요. 13번 받을 수도 있죠. 뭐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제가 저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유산화 제품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4명을 소개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1단계에서 4명이 소개되면요. 저는 유산화를 통해서 4주에 18만 원, 총 13번이면 230만 원을 수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좀 모르시겠죠? 이 금액이 어떤 금액인지, 이 금액이 액수가 많은 건지 큰 건지 잘 모르시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잠깐만 일단 생각해보자. 내가 그래 좋았어. 앞서 제품 강의에서 말했던 것처럼 좋은 제품을 유산화로 바꿨고 어차피 쓰는 거를 바꿨고 내 가족 먹였고 엄마 먹으라고 했고 내 친구 먹으라고 했고 이렇게 4명한테 바꿔 먹으라고 했는데 230만 원? 많은 건가? 적은 건가? 감이 안 오지 않으세요? 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화 이 예금금리랑 비교를 해봤어요. 내가 1억을 3%의 이자에 예금을 했을 때 세후 내가 받는 금액이요. 세후 수령액이 1억 하고 253만 8천 원이에요. 1억을 통장에 넣었을 때 253만 8천 원을 벌고요. 유산화로 제품을 바꾸라고 4명한테 말했을 때 230만 원을 법니다. 그럼 어때요? 이 돈의 액수의 크기가? 괜찮죠? 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으로 한 번 더 내려가 볼까? 계산을 시작했어요. 신나니까. 그 다음에 또 내려가 보면 96만 원. 1년이면 1,300만 원. 통장에 6억을 넣었을 때와 비슷한 예금 이자를 받고요. 그 다음 한 번 더 내려갔을 때 400만 원. 1년이면 5천만 원. 통장으로는 약 20억 정도의 금액을 예치했을 때 받는 예금이자. 더 내려가 볼게요. 4단계일 땐 2억 8천 90억. 5단계일 때는 6억 5천 260억. 6단계일 때는 26억. 통장에 1,100억 정도를 예치했을 때 받는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 보여준 이유는요. 저는 4단계에서 5단계 그 사이 어딘가에 있거든요. 다이아몬드 디렉터니까요. 제가 이 90억에서 260억을 이 사이를 통장에 예치했을 때 받는 이자 수입과 비등한 유산화로 구축한 그 시간이 얼마를 걸렸을까요? 예, 2년 11개월 만에 저 위치를 달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죠. 자기야 이거 나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유산화 이거 계속 쭉쭉 하면 괜찮을 것 같아. 그때 남편이 아이고 숫자 가지고 장난하고 있네. 너 통장에 이 돈 없잖아. 이 돈 없는 거랑 지금 뭐 이 같지도 않았으면서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남편이 저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봐. 통장에서 돈을 꺼내면 예금이자 없어. 그러면 어차피 꺼낼 수 없는 돈을 통장에 있는 것과 내가 유산화 먹는 사람을 형성한 것과 무슨 차이야? 이렇게 물어봤죠. 그 남편이 네 말이 맞네. 열심히 해봐 라고 이걸 보여주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네, 유산화로 어떤 걸 바꿔서 제품을 바꿨냐면요. 피부 건강, 화장품 다 바르시잖아요. 우리 먹지는 않아도 세수는 하시듯이 머리도 감듯이 바디 건강, 그리고 한 번씩 하는 다이어트, 해독 이런 프로그램. 아이들 아침 식사 항상 고민이시죠? 무엇을 줄까? 저희는 지금 막내 아이인데요. 막내 아이 밥을 차리지 않고 눈을 감은 상태로 깨워서 옷을 입혀서 뉴트림이라는 식사 대용식으로 아침 식사를 줍니다. 먹는데 5분이 채 걸리지 않고요. 먹어라 씹어라 입에 물고 있지만 싸울 필요도 없고요. 더군다나 중학교 1학년 아이,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 제 남편, 50살 제 남편, 저 모든 가족이 이걸로 아침 식사를 하니까 저는 늦잠을 많이 잘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사 대용식으로도 가능해요. 이렇게 브랜드 체인지 하시는 거예요. 유산화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 할게요. 너무 많아요. 온 가족 건강한 아침 식사, 임신부 뭐 걱정되잖아요. 체중 조절할 때, 해독할 때, 수험생, 제 중학교 1학년 아들 내미는 곧 수험생이 되겠죠. 수험생 영양관리, 뭐 한약 안 먹이고요. 키성장, 면역, 아토피 개선, 어르신, 저희 엄마 70세시거든요. 건강관리 등등 온 가족의 건강한 영양식단으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브랜드 체인지가 됩니다. 유산화 비즈니스는 별게 아니고요. 이렇게 유산화 제품을 먹어본 거를 한번 바꿔봐. 너무 좋아. 돈도 벌 수 있어. 이런 얘기, 정보를 전달하는 걸로 가능해요. 그렇게 정보를 전달했을 때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가요.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가게예요. 이렇게 내 가게가 생기고요. 좌우로 제품을 한번 바꿔 먹어볼래? 라는 사람을 가입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만약 제품을 소비한 200포인트라는 금액이 저한테 올라와서 저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소개는 더 나올 수 있겠죠. 시간 속에서. 근데 박씨, 강씨 저분들이 소비한 제품의 그 포인트도요. 김씨한테 올라오고 그 합산 400포인트가 또 저에게도 올라오는 이런 구조예요. 모두가 포인트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뭐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동네 지인, 내 친구의 친구 이렇게 뭐로 더 가능하냐면 유산화 다이어트 또는 유산화 헬스 라이프 스타일 챌린지 이런 것들로 너무나도 간단하고 가볍게 확장이 될 수 있고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그렇게 막 확장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맥스 아웃이라는 게 생겨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나를 중심으로 좌우로 5,000점, 약 1,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양쪽에 생겼을 때 이것을 맥스 아웃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맥스 아웃이 생기면 보너스와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추가 센터를 줍니다. 추가 센터라는 건요. 가게예요. 내가 또 돈을 벌 수 있는 가게. 제가 핸드폰 매장을 하나 하고 있잖아요. 하나를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임대료 없이 그냥 하나를 더 줍니다. 월세 내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를 더 줘요. 그 매장이 더 있으면 너무 좋죠? 그 매장을 어디다 주냐면요. 제가 가입시킨 사람의 밑에, 그 밑에다 제 매장을 하나 더 열어줍니다. 저는 실제로 저희 엄마 이름이 박숙자거든요. 실제로 박 씨가 저기 계시고요. 제 추가비 씨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밑에서 엄마의 소개자도 열심히 가입시키고 제 소개자도 가입시켜서 돈을 이렇게 벌고요. 이분들이 구매한 포인트가 저희 엄마한테 합산이 돼서 올라가고요. 그 포인트가 또 그 밑에 있는 분 결국은 저에게도 합산이 돼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저도 돈을 받지만 중간에 걸려있는 많은 파트너분들이 저의 지원을 받고요. 그리고 제가 애초에 가지고 있던 본점이죠. 본점이 아주 강화되는 이런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저렇게 맥스아웃을 할수록 수입이 계속 느는데요. 맥스아웃이 하나일 경우는 골드, 이렇게 뭐 루비일 때는 뭐 2개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금액은 맥스아웃 5개 될 때 4천만 원 버는 것까지 해봤는데요. 요런 보너스들 다 설명드리긴 어려우니까 지금 제가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리더십 보너스. 이것만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맥스아웃, 아까 말씀드린 그 맥스아웃이 하나면요. 일주일에 18만 원을 줘요. 근데 맥스아웃이라는 건요. 한 번 먹던 사람은 계속 먹으니까 한 번 생긴 맥스아웃은 계속 좀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면 이렇지만 2개일 때는요. 하나의 가게에다가 2개의 가게, 1 플러스 2로 해서 18만 원을 줍니다. 5개면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해서 18만 원을 줘요.
아주 엄청 다단계식으로 보너스를 주죠. 그래서 맥스와시 5개면요. 주당 이 보너스, 되게 많은 보너스 중에 이 하나만 270만 원을 받아요. 1년은 52주라고 했죠. 1년이면 이 보너스만 1억 4천을 벌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냥 다이어트만 한 번 했을 뿐이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보너스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빅 비즈니스인 거죠. 거기다가 하나 더 보너스를 말씀드려 볼게요. 좋아, 맥스아웃 보너스도 좋고 뭐 돈 많이 버는 것도 너무 좋은데 나는 1년에 2명이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앞으로 진짜 오래 사는데 10년, 20년 그 사이에 김유란 저 같은 사람 한 명 만약 나온다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영원히 안 나올 것 같진 않잖아요. 나온다면요. 이 한 명한테만 제대로 유산화 제품에 대해서 알려줘도, 저한테 알려줘도요. 최대 15% 평생 제가 버는 수입의 15%를 회사에서 보너스로 여러분에게 지급해 드립니다. 한 명만 제대로 알려도 말이죠. 네, 이 모든 혜택을 받아갈 수 있는 조건은요. 4주마다 100에서 200포인트, 아까 생활비의 일부를 유산화 제품으로 바꾸라고 했죠. 그 소비가 조건이고요. 그 후 돈을 많이 벌려면 유통을 하시는 게 또 조건입니다. 조건은 이 단 하나뿐이에요. 네, 유산화로 돈 벌 가능성은 너무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 좋은 거 알겠는데 진짜 유산화 제품으로 사람들이 바꿀까? 바꿔요. 왠지 아세요? 여자는요, 다이어트에만 약 평생 30만 달러, 한국 돈으로 4억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기사에 나와 있어요. 네. 다이어트 비용을 지출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10명 중 9명. 체중 감량을 노력한 사람 중 7명 중 1명만 체중 감량을 했어요. 다이어트를 1년 동안 했는데요. 체중이 1년 동안 10kg 이상 감량한 사람이요. 약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돼요. 1년 내내 다이어트를 했는데. 이게 통계예요. 네, 사람들은요. 단지 다이어트에만도 저렇게 많은 돈을 씁니다. 1년간 3kg에서 6kg 감량은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돼요. 1년 내내 다이어트 했을 때.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 라이프 스타일 바꾸는 챌린지 있어요. 결과 보실래요? 단 28일 동안 3.29kg를 감량하고요. 수분, 근육 아니죠. 체지방 감소율이 3.48%. 제가 계산해 봤더니 약 2kg 정도 체지방만 감량이 됩니다. 네, 28일 동안요. 어떠세요? 유산화로 돈 벌 확률, 가능성 너무너무 무궁무진하지 않나요? 주 땡스 다이어트를 찾아봤더니요. 네, 12회 월 횟수에 300만 원. 밑에 보이세요? 샤넬 가방 가격 들었다. 이런 후기가 나와요. 유산화 다이어트는 비싸봤자 100만 원대죠. 그쵸? 30만 원대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에요. 다이어트로도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요. 실제로 국민의 80%가 인생에서 나와 가족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대요. 너무 다들 착해요. 우리나라 국민의 100명 중 82%가요. 정말 중요한 건 내 다이어트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한테 먹일 건데 나는 원푸드 다이어트도 하고 몸 좀 속사시킬 수 있지만 가족한테 그런 거 강요하실 수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이왕이면 좋은 거 드리고 싶잖아요. 이왕이면 아이에게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다행히도 유산화는 앞서 제품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의학, 임상학, 유기학 박사, 약사 등으로 구성된 150명의 과학자들이 제품 연구하고 있고요. 의사들의 법전이죠. 약전에서 이렇게 정말 훌륭한 의약품에 준하는 효능이 있다고 인정받은 제품으로 유산화 제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산화는 왜냐하면 과학자가 설립한 회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시중에 있는 이거 좋대? 오케이 우리도 팔아볼래. 뭐 크릴로이 좋대? 팔아볼래 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정말 좋대라고 하는 걸로만 정말 좋게 만들어요. 이분이 창립자신데요. 이분의 이력을 한번 보면
이분이 과학자라고 하잖아요. 과학자답게 1974년도에 걸 연구소라고 진단시약을 개발한, 의학 제품을 개발한 그런 회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써있냐면 92년도에는요. 뉴트리션 제품, 영양제를 만들고자 유산화 헬스사이언스를 설립했다고 얘기해요. 영양제를 만들기 위해서죠. 당연히 생명과학 부문에서 수상을 한 이력도 있고요. 뭐 상은 너무 많습니다. 무궁무진해서 생략했어요. 네, 마이런치 박사는 그 인체세포 배양을 성공했고, 성공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30여 종의 바이러스 진단시약을 개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구실에서 뭔가를 연구하려면 세포를 뭐 3일이든 한 달이든 조사하려면 이 세포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인간의 세포를 살아있을 수 있게 하는 최적의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 기술로 그 세포과학 기술로 유산화 영양제를 만드신 겁니다. 저기 되게 유명하대. 내가 갖다 팔게. 이게 아니라 나 진짜 작정하고 제대로 세포과학 실현해서 만들어 볼래? 라고 한 영양제 회사인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김치찌개 잘 끓이면 자식에게 끓이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끓이실 거예요. 우리가 끓일 거죠. 당연히 가장 최고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자체 생산합니다. 누구에게 위탁하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만 미국만 먹는 게 아니라 25개국에 진출돼 있어서요. 만약 내 가족이 우리 엄마가 아니면 내 이모가 내 동생이 해외에 있다. 근데 힘들게 알바하면서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요.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매달 돈을 송금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분을 유산화를 가입시키시고요. 유산화 비즈니스를 알려주시고요. 제가 한국에서 열심히 먹고 쓰고 후원하는 걸로 우리의 가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너무 멋진 일이죠. 네, 이런 회사인데요. 그냥 허접한 회사 아니고요. 실제로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고 부채가 없는 회사로 검색하면 누구라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탄탄한 회사예요. 돈이 너무 많으니 기술력이 너무 좋고 과학자도 많이 고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백악관 과학기술국과 연구도 같이 제휴하고 있고요. 세계적인 암치료 병원에서 유산화 영양제를 처방하고 있고 당연하게 아주 훌륭한 많은 선수들이 유산화 제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수들이냐면요. 필리핀에서 영훈, 파키아오, 이상원 선수, 이분은 최연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클로이 킴, 이정우 선수를 비롯해서 5,000명이 넘는 선수들이 유산화 제품을 먹어요. 여러분들이 유산화 제품을 먹는다면 자기 몸이 재산인 이런 선수들이 몸 관리하는 영양식단을 똑같이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당연히 자기 공장에서 제품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공장식으로 돌아간다기보다 이런 3가지의 연구실을 가지고 있어서요. 제품을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일주일에 1,000가지 제품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월간 3,000가지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하게 모든 인증, 품질이 좋은지 불순물이 없는지 안전한지들의 인증을 당연히 받고 있고 실제로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저런 기준은 난 당연히 패스한다. 왜냐하면 유산화 기준은 더 까다롭기 때문에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테스트를 하니까요.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소비를 실현시키기 위해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에도 솔선수범하고 있어요. 실제로 태양광 전지판 이용한다든지 재활용을 해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인다든지. 요즘 트렌드가 그거 아세요? 그냥 제품만 좋으면 장땡이지가 아니라 자연을 파괴하는 제품은 소비를 하지 말자는 운동이 MZ세대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아주 트렌디한 회사입니다. 하지만 한마디로 유산화를 표현하자면 유산화는 그냥 세포과학 회사예요. 세포과학으로 시작했고 세포과학을 실현하고 있고 특허까지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왜 자꾸 세포 얘기를 할까요? 세포과학이 대체 나랑 뭔 상관이길래? 우리랑 상관 있어요. 우리 몸은 세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포가 도대체 몇 개길래 검색해봤습니다. 챗 GPT에.
성인의 세포 개수 몇 개야? 물어봤더니 약 37조개에서 70조개야 라고 챗GPT가 말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청소년 시기에 최대 세포 증가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성장기에는 그럼 세포 증가 얼만큼 해? 그랬더니 하루에 50억 개에서 1조 개 이상의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한대요. 아까 제품 강의에서 아이가 자고 일어나면 커져 있고 자고 일어나면 커져 있다고 하잖아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과학적인 말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세포 증가는 언제까지 해? 라고 물어보니 청소년 시기에 가장 활발하고요. 주요 세포는 성인이 돼서는 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인은 그저 세포의 유지 및 수리를 위한 활동을 한대요. 즉 세포를 재생시킨다는 거죠. 세포 재생은 그럼 몇 살까지 해? 일생 동안 계속된다고 해요. 일생 동안.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세포랑 왜 상관이 있냐면요. 세포 증가는 성인이 될 때까지, 세포 재생은 일생 동안 평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세포과학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영양제를 고르시려면 세포과학 전문 회사를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세포 증가와 세포 재생에 필요한 건 뭘까요? 물어봤더니 영양소, 물, 호르몬 뭐 등등이 있는데요. 저 밑에 맨 밑에 줄에 딱 꽂혔어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느낌 오세요? 유산화에서 추구하는 거. 그쵸? 헬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챌린지. 유산화랑 너무 일맥상통하는 얘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유산화로 그래서 평생 돈을 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인간의 세포는 하루에 3,300억 개, 1초에 380만 개 꼴이 교체를 하기 때문인 거죠. 세포 재생은요, 평생 해야 되고요. 밥 먹듯이 평생 세포 전문 회사가 만든 유산화 제품을 먹어야만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유산화냐고요? 왜? 유산화는 세포과학 영양제를 만드니까. 그래서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 세포 조금 건강하게 해볼래? 나 좀 다이어트 해볼래? 우리 엄마 영양제 좀 줘볼래? 우리 애들 아침 식사 좀 건강한 걸로 바꿔볼래? 그렇게 시작한 유산화 제품으로 바꾼 그 행위가요. 사실은 2022년도 가장 핫한 트렌드 헬스와 웰니스 시장에 발을 들여놓으신 게 됩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던 여러분은 이 산업으로 발을 담그신 거예요. 그럼 이 산업이 시장이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산업은요, 전 세계 5,300조, 2025년에는 8,400조 정도의 시장이래요. 뭐 느낌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한국의 라면 시장을 예를 들어봤어요. 한국의 라면 규모가요 2조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전 세계의 웰니스 산업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좀 느낌이 오시나요? 네. 네. 실제로 2018년도에 다음 새로운 백만장자들이라는 이 책에 웰니스 산업에서 가장 백만장자가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 저 책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가 2016과 2020년의 사이, 3조와 5조 사이에 있었을 때 이런 웰니스 산업에서 가장 많은 백만장자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지금은 5조와 25조 그 사이 언저리 6억에서 7억 정도 국내 뉴트리션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네트워크, 웰니스 많이 들어봤지만 지금 하는 거 늦은 거 아니야? 그런 말 할 수가 없죠. 가장 적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요즘 트렌드가요. 사실은 이런 거예요. 이 책이요. 10년도 더 된 그 전에 나온 책이거든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근데 이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우리 10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한 우물만 팔아, 한 직업만 계속하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10년 전에 부자들은 일반적으로 수입의 70%를 4분면의 오른쪽에서 벌고 4분면의 왼쪽에서 30% 이하를 번다고 얘기했어요. 이미 이때 이미 뭘 얘기했냐면요.
N잡을 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왕이면 이 N잡을 신문 배달, 부업으로 익숙한 인연 눈가에 붙이기 이런 거 여기 E나 S에 있는 거 말고요. 이왕이면 B와 I에 있는 N잡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요. 그냥 N잡이 아니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우리 진짜 오래 살거든요. 구글을 찾아보시면요. 인간 수명 500세 시대를 연다고 기사가 나옵니다. 끔찍하세요? 좋으세요? 전 좋던데. 저 좋더라고요. 이게 그냥 우리 오래 산 데가 그냥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오래 살기 위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거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뭐야 인간의 욕망이란 끝도 없다. 진짜 진시황이 막 불로초를 찾는다더니 아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구글의 창립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질병과 노화는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욕망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측면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엄마가 지금 아파. 노화되셨어. 그리고 우리 아이가 지금 아파. 질병이 있어. 그럼 우리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죠. 그럼 이거는요. 그냥 인간의 욕망 막 그런 게 아니고요. 인류의 차원인 거예요. 이런 시작으로 유수의 CEO들이요. 오래 사는 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구글의 CEO 언젠간 죽음도 다스릴 수 있다. 멋있죠. 페이팔 CEO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에 나는 반대한다. 오라클 CEO 무조건 죽는다는 걸 난 이해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요. 실제로 이런 IT 기업 CEO들이요. 불멸을 꿈꾸는 것을 넘어서 이미 실현하는 단계로 가고 있어서 이것과 관련된 많은 연구와 이런 연구 기관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오래 살아요. 이거는 팩트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오래 사는구나. 이제 나는 오래 살겠구나. 500살 아니어도 100살은 무조건 넘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니어들도 오래 사니까 취업을 준비하시죠. 75세, 79세 보이세요? 취업 의사 있음. 거의 40%. 우리 70살 넘으면 일 안 하실 것 같죠? 아니에요. 일을 하고 싶으시대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생활비에 보태고 싶어서, 일하는 즐거움을 얻고 싶어서. 그래서 실제로 바리스타 공부,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십니다. 나이와 상관없죠, 유산화는. 저는 저희 엄마에게도 유산화 한번 해볼래? 라고 권유해봤어요. 그저 먹고 쓰고 건강해지고 약간의 오지랖으로 유산화는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직업을 가지려고 할까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해요. 재미있게도 삶이 더욱 안정감 있게 유지되는 것은 사분면의 오른쪽 면에 있는 거라고요. 이분들이 하려고 하는 바리스타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왼쪽에 있는 일을 하는 거죠. 평생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안정감이 없어서 나이 들어서라도 뭔가를 불안해서 계속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유산화. 그걸 추천하는 게 훨씬 좋겠죠. 이 안정감을 요구하는 트렌드는 젊은 층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 투자가로 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은퇴를 빨리 하는 족, 그래서 파이어족이라고 하거든요. 20대, 30대 중 10명 중 4명이요. 조기퇴직, 파이어 하는 게 꿈이래요. 이 파이어족이 되고 싶은데 파이어족이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I로 가려면 투자가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파이어족이 되기 위한 돈을 뭐로 모을까? 50% 육박하게 주식 투자, 35%가 돈을 안 쓴다. 도대체 얼마를 모으려고 돈을 안 쓸까요? 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파이어족은 어떻게 해야 되지? 기사를 검색해봤어요. 내용이 되게 많죠. 그래서 제가 요약해봤어요. 파이어족은요. 30에서 50세까지 소득의 절반을 모아야 돼요. 일단 절반을 모아서 그 금액을 8% 수익을 냈을 때 14억이 생깁니다. 계산해보니까 150만 원을 80년 정도 모으면 저 정도 금액이 되더라고요. 소득이 50%니까. 80년 맞나?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래요. 되게 어마어마한.
그래서 여기까지가 파이오족의 조건이에요. 14억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 그래서 보통 20년 정도 모은다고 합니다. 그 후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매년 4%, 5%에서 6% 세전 이 수익률을 기록해야 457만 원 정도 생활비를 벌 수 있어서 14억을 건들지 않고 돈을 쓸 수 있는 파이오족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보셨죠? 파이오족이 절반이 주식으로 이 자금을 마련하려고 한다는 거. 근데 아쉽게도요. 주식 투자의 20만 명의 수익률이요. 마이너스 1.2%입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파이오족을 위해서 아끼고 몸을 혹사해서 돈을 모으죠. 저는 이걸 보면서 나는 파이오족이 될 생각은 아니었는데 파이오족이 되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20년 동안 소득의 50%를 모아서 계속 재투자하는 일을 하는 것과 유산화 제품으로 바꿔 먹으라고 10년 동안 하는 것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게 더 확률이 있어요? 당연히 유산화 아닙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파이오족이라는 단어를 몰랐거든요. 근데 저는 파이오족의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부업으로 유산화 5년 했어요. 저희 엄마인데요. 그 2023년 5월 14일이거든요. 보세요. 유산화 먹고 한라산 정상 정복했습니다. 예. 저희 엄마가 사실은 60대에 다리가 아프셔가지고 산 너무 좋아하는데 산 밑에서 막 산 올라가는 사람만 쳐다보셨거든요. 근데 설악산, 한라산 난리가 났어요. 근데 몸이 건강해지신 것뿐만 아니라 2022년 5월이죠. 검정고시에 합격하셔서 초등학교 졸업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중학교를 검정고시로 따고 고등학교에 입학하셨습니다. 2022년도에. 그래서 이렇게 귀찮게 이렇게 내 자식도 아니고 내 딸도 아니고 자기 뭐 맨날 공부한 얘기를 저한테 문자로 계속 보내요. 그래서 저는 영혼이 없이 잘했네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뭐 왜 틀렸어 하는 순간 말이 길어지니까 그냥 잘했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엄마가 이렇게 온 거예요. 공부할 수 있게 해줘서 자식들한테 정말 고마워.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 중에 자식들 나 기를 떼고 그 다음이 공부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유란아 나 이제 더 이상 운전 못할 것 같아. 왜냐면 차가 오는데 순발력이 떨어져서 브레이크랑 엑셀이 헷갈리더라고. 너무 무섭다 하셨어요. 운전 이제 얼마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하셨던 분이 유산화를 먹고 진짜 유산화만 먹었을 뿐인데 유란아 나 지금 머리가 핑핑 돌아가. 40대 같아. 내가 어떻게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학 문제를 푸냐 이러면서 맨날 신나하시면서 너는 효도 다 했다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집을 사드렸고 차도 사드렸고 생활비도 400씩 드렸지만 효도 다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지만 공부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엄마 이거 뭐냐면 수능 보러 간 사진이에요. 네. 보이세요? 24년도 수능을 보셨어. 이번에 보셨어요. 네. 네. 멋있죠? 전 좀 짜증나는데. 자꾸 대학을 간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제 자식도 아닌데 엄마 뒷바라지를 하고 있어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멋있고, 그래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이와 시간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걱정거리. 맨 처음 모두의 걱정거리. 저희 엄마 나이가 들어서 공부도 못하고 운전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두뇌, 그 나이 극복한 것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공부할 시간, 대학을 꿈꾸는 그 시간 평생 가질 수 없었던 분인데 제가 유산화를 함으로써 나이와 시간까지 일정 부분 해결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파이오족 얘기인데요. 마무리 해보려고요. 이분은 충분한 자금을 마련했다고 해서 성공한 파이오족이래요. 40대에 자산 30억을 달성한 47세 강용수 씨.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대표적인 파이오족 실패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일까? 47세에 30억이 있는데 이유가 옆에 나와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지 준비하지 않았고 처음에는 너무 자유롭고 편안한 일상에 벅찼는데 2주쯤 지나니 같이 시간을 보낼 사람이 없더라. 네. 파이오족만 되면 충분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닌 거죠.
아니라는 거를 이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유산화는 근데 좀 다릅니다. 나의 주변인, 나, 우리 엄마, 내 친구 모두가 유산화로 친구가 생기고요. 파이어족으로 같이 손잡고 걸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유산화한 지 5년 됐거든요. 제 친구들이에요. 파이어족 가는 길 동료들, 동반자들. 근데 이분들 유산화 하기 전부터 알게 된 사람보다 유산화 하고 나서 알게 된 사람이 더 많아요. 보컬 선생님, 유산화 하고 나서 알았어요. 그 다이아 정도 되면 노래도 좀 잘하면 멋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배워봤고요. 남편 친구의 아내, 왜 이런 걸 하냐고 남편을 위로해주던 그 친구의 아내분이 지금 유산화를 열심히 해서 골드 디렉터가 되셨습니다. 옆집 아줌마의 한 번도 못 본 후배. 이분, 고딩 친구의 아는 언니. 남편 친구의 아내의 친구, 고딩 친구의 아는 언니의 동생, 큰애 친구의 엄마, 조리원 동기, 피부샵의 동생, 피부샵 동생의 남편의 친구의 아내.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저의 주변인이 되었고, 저의 삶이 되었고, 저와 함께 파이어족을 추구하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더 시스템이란 책의 스콧 애덤스가요. 건강에 자유를 더하면 행복이래요. 근데 저는요. 아닌 것 같아요. 건강에 자유에 함께할 친구들까지 함께 있어야 행복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산화가 이것을 나에게 만들어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 유산화를 몰라서 저렇게 쓰신 게 아닐까. 이거 방송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삶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기회가 유산화라고 저 단언컨대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유산화를 안 했다면 돈을 진짜 많이 버는 저도 걱정했을 걱정거리, 시간, 나이, 돈 해결됐고요. 그리고 행복한 조건, 건강, 그쵸? 돈, 그리고 친구들까지 모두 얻었으니까요. 여러분, 유산화와 함께 사랑하는 가족의 미래도 준비해보세요. 제가 유산화를 하지 못했다면 저희 엄마의 대학 수능은 실현되지 않았을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것들, 많은 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유산화예요. 그저 어차피 쓰는 제품 유산화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순간부터 바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